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2일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는 불당동에 사는 10대 A씨와 성안읍에 사는 30대 B씨입니다. A씨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B씨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2일 오전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674명입니다. 이 가운데 531명이 퇴원했으며 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323명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병국 충남도 의원은 11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이 충남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78%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실시간 양방향 수업을 한 학교는 1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과제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쌍방향 수업 비중은 12%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일방적인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가경신 천안교육장과 이문희 아산교육장이 주요 업무를 보고한 뒤 한 차례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속개됐습니다. 그러나 40여 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조철기 위원장은 항의성 전화가 접수됐다.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와 추가 자료 요구를 위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를 협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의 퇴실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는 이후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만 진행 중입니다. 굿모닝 충청 취재 결과 김은나 의원이 도내 모든 학교의 교목, 교화 등 상징물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날 오전 천안 쌍용동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위에 사유도 없이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며 약 20여 분간 전화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작성도 5분 정도면 되는 간단한 자료였다. 해당 교사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자료 제출 요구 사유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유를 밝힐 이유가 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 소재 지역의 경우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다 보니 교사들이 날카롭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사가 항의를 한 점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40조와 41조, 43조 등 도의회 기본조례 46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송하영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송아영 팀장입니다. 먼저 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100% 등록 지원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전문 영양사가 위생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를 비롯해 원장, 조리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및 건강한 어린이 급식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산 사과인데요. 이 예산 사과로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센터에서는 예산군 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산 사과를 이용한 특화 사업인 예산 사과가 좋아요를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14개 시설, 345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사과 편식 개선 및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군 소재 농장과 협력해 운영했고 참가 어린이들은 사과의 생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사과 가방 만들기, 사과 쿠키 만들기, 사과 수확 등 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맛보고 느끼면서 상당한 많은 체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한 시설의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들과 야외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체험으로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 이런 교육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교실이 아닌 확 트인 사과 농장에서의 야외 활동이 즐거웠는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관찰, 수학, 시식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하면서 과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선입견을 낮춰 사과와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센터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있다면 소개를 함께 해주시죠.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특화 사업 이외에도 연 2회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군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영양 위생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해 어린이들을 위한 편식 개선 사업 및 나트륨 당 저감화 사업, 전통 음식 체험 사업 등을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송하영 팀장이었습니다. 홍성군이 도시가스 추가 공급에 나섰습니다. 군은 예산 7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홍성읍과 광천읍, 갈산면 644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구에는 시설 부담금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로써 홍성 지역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53%로 증가했습니다. 군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는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설비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2020 대한민국 명인 명품 인증 시상식에서 지역축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와 대한민국 명품 명인 인증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도전 정신 확산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축제와 기업, 명인 등을 선발합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제 발전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제는 국밥과 국수, 국화를 주제로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SNS 등을 통해 16만 명이 영상을 시청하는 등 누적 조회수 132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제18대 예산문화원장에 김종옥 예산문화원 이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종옥 원장은 예산농업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농공학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예산농전과 공주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예산군 민 모두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독특한 향토 문화를 발굴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예산문화원장으로 재직한 김시훈 전 원장은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사패 등을 받았습니다. 태안군이 종이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한 카드형 태안사랑 상품권을 오는 16일 출시합니다. 상품권은 NH농협은행이 발행하는 충전식 체크카드입니다. 소비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상시 5%, 특별기간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한 사람당 월 50만 원입니다. 구는 연말까지 카드형 상품권을 20억 원어치 발행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성대학교가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제과 제빵학과와 호텔 외식 조리과 학생 등 60여 명이 도시락 400인분을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도시락은 당진 북부 사회복지관과 남부 노인복지관을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산 봉산면 남녀 새마을협의회가 사랑의 집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회원 30여 명이 한부모 가정과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도배와 청소 등을 했는데요. 봉산면 새마을협의회는 오는 17일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 봉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과 여가 생활을 위해 슬기로운 집콕 생활 꾸러미를 대여합니다. 보드게임과 3D펜, 컬러비즈, 통기타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물품을 빌려서 쓸 수 있는데요. 신청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거나 오픈 카카오톡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합 운영합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 두 곳을 통해 접수받아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는 26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조금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구름 많겠고 아침에 4도, 한낮에는 18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태안이 7도, 다른 지역은 2도에서 5도 사이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충남 전 지역 17도에서 18도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 완연한 가을 날씨 느낄 수 있겠는데요. 낮에도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맑거나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추웠다 따뜻했다 기온이 자주 변하면 비출혈, 코피가 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건조하면 비점막을 건조시키거나 혈관에 영향을 줘 코피가 더 잘 납니다. 실내 습도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천안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과는 달리 확산세가 줄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데요.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밀집한 공간은 최대 수용 인원을 평소의 20% 수준으로만 줄여도 감염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외출이나 모임 자제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